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늘봄입니다. 오늘은 20년차 카피라이터 유병욱님의 신간 없던 오늘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1부 오늘 우리는 예전의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2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변치 않을까? 3부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 4부 생각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단련해야 할까? 이 책은 그 4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낭독은 그 3번째 질문,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에 손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꿨다. 입사한 지 근 10년 만의 일이었다. 인테리어 공사의 핵심은 기존의 책상과 서랍과 파티션을 모두 버리고 사무실 구석에 사물함을 놓는 것. 처음엔 이 변화가 어색했다. 서랍 없이 산다고? 테이프 하나 가지러 사물함까지 가라고?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나는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다는 곤충 대신 해초를 뜯어먹고 사는 바다 이구아나처럼 지금은 이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변화엔 고통이 따르는 법. 서랍을 없애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높이 60cm 정도의 3단 서랍을 비워본 적 있는가? 나는 장담한다는 표현을 싫어하지만 이 대목에선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 서랍이 토해내는 물건의 종류와 양은 당신의 상상력을 가볍게 비웃어 줄 것이다. 도라에몽의 주머니 속엔 높이 60cm 정도의 사무용 3단 서랍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 이걸 다 사물함으로 옮기라고? 나는 곤충으로 된 십접반상을 먹다가 갑자기 해초 다이어트를 하게 된 바다 이구아나의 심정으로 서랍을 바라보았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했다. 버리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쟁여두었지만 1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음을 간신히 떠올리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10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지금은 없어진 업체들의 명함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관 중이던 고무줄,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버릴 수 없던 것이 있었으니 팀 순환 근무를 마치고 헤어지게 된 인턴들이 보내준 손편지와 퇴사하던 동료가 남긴 카드, 주니어 보드를 마치며 대학생들이 남긴 쪽지였다. 자연스럽게 지금껏 내게 찾아왔던 무수한 헤어짐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럴듯한 작별 인사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했던 소회들을 이메일로 남기고 떠났다. 이메일 속엔 손편지와 똑같은 적절한 마음이 적혀 있었지만 그 메일을 나중에 열어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왜였을까? 무엇보다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메일을 보냈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메일은 다른 수많은 메일들 틈에 끼어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페이지로 밀려났다. 대부분의 이메일들은 그렇게 어제 한강위를 흐르던 물살처럼 어디론가 흘러가 사라진다. 쉽고 편리한 디지털은 쉽고도 편리하게 사라진다. 하지만 손편지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이메일이야 삭제 버튼만 누르면 그만이지만 손편지를 버리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물건을 버린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버리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잠시 멈칫하게 된다. 나는 누군가가 보낸 손편지를 다음에 볼 요량으로 따로 모아두는 편인데 이메일 이별 편지와 마찬가지로 다음에라는 순간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아날로그에는 남다른 힘이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 같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틈타 불쑥 등장하는 것이다. 나 기억나?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기야? 그리고 곧바로 손편지의 마법은 시작된다. 손편지는 순식간에 수년 전의 상황을 소환시킨다. 필랍으로 살짝 베인 종이, 그 사람 특유의 글씨체, 열심히 골랐을 편지지. 아날로그는 수많은 단서들을 제공하며 디지털보다 훨씬 쉽게 그와 그녀들을 떠오르게 한다. 아, 이 녀석이 아이디어 회의할 때 내놓은 종이 위 쭈글쭈글한 글씨가 이런 모양이었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그때 우리 정말 고생했는데 인턴에겐 모든 것이 처음이었을 테니 더 절실했겠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칭찬을 이 아이는 몇 배로 소중하게 간직했구나. 읽는 사람이야 금방이지만 쓰는 사람은 편지지를 고른다고 또 한참 시간을 보냈겠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보낸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했다고. 궁금하네. 어떻게 변했을지. 아니면 그때 그대로일지. 이미 나와 함께 나이 먹으며 이런저런 회사에서 멋지게 커리어를 쌓고 있는 후배들도 당시엔 모든 것이 서툴렀던 손에 그럴듯한 패를 쥐지 못한 청춘들이었고 그 감정들은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다. 모니터 속 폰트가 아니라 인간의 글씨라서 그 마음은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된다. 왜 이 친구들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도구로 손편지를 선택했을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손으로 편지를 쓰는 일이 드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드문 선택 때문에 나는 그 또는 그녀를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된다. 아날로그의 힘이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한다. 디지털 시대라고 아날로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훨씬 유리해질 거라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오늘도 무수히 많은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디지털이 만드는 결과물들은 분명 완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디카페인 커피나 무알콜 맥주처럼 그 사물 특유의 매력이 제거된 느낌을 받곤 한다. 나는 요즘 이런 감정을 평평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깎은 밤톨처럼 완벽한 디지털은 평평하다. 온통 완벽한 이미지들 틈에는 또 다른 완벽을 더해도 더 이상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 주변이 다 완벽하니까. 오히려 이런 장소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완벽해서 평평한 무엇보다 들쑥날쑥한 아날로그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정확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아날로그가 오히려 더 디테일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건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불완전한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온다고 본다.
시대의 아이러니다. 그렇다고 탈디지털이 목표라는 말은 아니다. 이제는 디지털이 모든 영역에서 기본값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날로그를 포인트로 잘 쓰는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메일로 도착한 기업의 소개서와 종이에 인쇄되어 질감이 남다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소개서는 완전히 다르다. 툭툭 버튼을 눌러서 넘길 페이지를 종이로 넘기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고 만지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머무르게 된다. 나와 관계를 맺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다. 비용 대비 효율에서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압도하겠지만 내게 정말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꼭 아날로그를 포인트로 쓰겠다. 평소에 발견을 읽고 좋았다며 어느 크리에이터가 만년필로 쓴 엽서를 보내줬다. 나는 수고롭게 시간을 들여 쓴 손글씨에서 내게 넘어오는 감정이 좋아 들여다보다가 실수로 엽서 위에 물을 엎질렀는데 잉크가 번졌는데도 여전히 얼룩의 중심에 남아있는 글씨를 바라보며 한참을 신기해했다. 나중에 그 엽서를 꺼내볼 일이 있다면 나는 분명 엽서를 받던 시점에서 피어오르던 묘한 기쁨을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것은 디지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전에 꼭 함께 작업하고 싶던 감독님과 일하게 되어 처음 미팅을 가졌는데 감독님이 건네준 하얀 명함을 나는 그대로 커피컵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그날 그 자리에서 흰 명함의 정확히 절반이 커피색인 희한한 버전이 태어났다. 감독님은 당황해하며 새 명함을 주셨지만 나는 그 아수라 백작 스타일의 명함을 보며 가끔 그날 생각을 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번지는 묘한 긴장감과 작은 동작과 말투에서도 상대를 파악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던 그날의 공기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디지털 명함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날의 명함은 슬프게도 문제의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 잃어버렸다. 디지털 파일이라면 간단히 살릴 수 있는 것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 이 또한 아날로그의 매력이다. 사람은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것보다 완전히 사라진 것을 더 그리워하는 법이니까. 요즘은 아날로그의 힘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디지털의 시대일수록 아날로그의 매력이 도드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절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빼앗긴 것들 틈에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들여다보며 예전엔 떠올린 적 없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며 이 쉽지 않은 시기가 건너가기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기껏 바이러스 따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작가의 소망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 낭독을 마칩니다.